자, 여러분들 이번에 할 거는 이제 드디어 2주차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주차에서는 군사 데이터랑 AI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단순하게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실무와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기술을 가져다가 어떤 의도로 혹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2주차 1강에서는 군사 문서를 요약하는 실습을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유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 차수 때 우리가 요약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코볼트라고 하는 AI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긴 텍스트를 하나 주면은 그거를 한 줄 또는 두 줄로 요약하는 거는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요약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해야 되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친구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자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비개발 직군, 특히 국방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가 내가 지금 맡은 업무에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총 3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의 필요성을 한번 이해를 할 거고요. 그래서 군사문서 요약과 그리고 이 친구의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가를 위주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AI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도구,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차로서는 우리가 최신 AI 기반 자동 요약 도구들의 특징과 각각의 장단점들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습 경험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요약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초에 그냥 문서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법들을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저 요약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공무원 중에서도 국방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의 체계 혹은 양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딱딱하고 내용도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방혁신 혹은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군사보고서의 방대한 양과 이 긴급성이라는 거예요. 양은 많지만 우리가 빠르게 쳐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의 인력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력이 들어간 만큼 그 인력은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투입한다고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니게 돼요. 사람이 직접 요약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할애를 해야 되고요. 노력도 쏟아야 되고 그러면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부었다라고 하더라도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는 당연하게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잠을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누군가 한 명이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 판단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현실적 도전 과제는 이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군에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AI 요약의 핵심 장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한 것이 저 AI 요약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신속한 핵심 파악, 맞춤형 요약, 그다음 반복 업무의 자동화, 일관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AI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게 되면은 우리는 단순한 행정 업무, 단순한 작전 업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요원으로서의 전투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군사문서 요약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군사 현장에서는 막대하고 방대한 양의 보고서 또는 정보문서가 매일매일 생성됩니다. 매일매일. 단순하게 중대, 대대뿐만 아니더라도 소대, 분대 단위로 내려가면은 분대 일지, 소대 일지, 중대 일지, 대대 일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문서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일지만 작성하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던가 장비에 대한 보고라던가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는 또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리고 의사결정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만 문서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결정권자가 해야 될 일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순간순간의 판단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 판단 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혹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화를 함으로써 혹은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 전투력 향상, 국방 안보에 대한 향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저 AI 기반 문서 요약 기술은 군사 작성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결정자의 판단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것이 무엇이냐? 방대한 양보다는 그거를 핵심들만 추려가지고 상급자가 그 핵심들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현실적 도전 과제는 아까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저희가 AI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욜로, 오픈CV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요즘 나오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텍스트만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 분석, 영상 분석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하나의 도구로서 압축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은 저희가 챗 GPT라고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이제 저 챗 GPT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 분석, 생성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지, 영상,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파일들 이 등등 여러 가지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도구에 대해서 학습할 때 여러 도구들이 이렇게 탐방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실제로 저 도구들이 과연 모여있고 이 모여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하거나 성능이 좋거나 이런 모델을 잘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이제 군부대라고 하는 특성은 폐쇄망 혹은 내부망만을 쓰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함부로 챗 GPT라던가 이런 곳에다가 보안적인 문서를 올리게 되면은 실제로 저 GPT 같은 LMM 도구, 저 GPT 같은 녀석들을 LLM이라고 해요. 이게 무엇이냐?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언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텍스트 기반 데이터들을 통해서 뭔가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LLM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질문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질문 보낸 내용을 이 본인들만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기밀 문서를 함부로 이 LLM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그 기밀 문서를 저 오픈 AI죠.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이 오픈 AI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 정보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PT라던가 뭐 클로드, 코파일럿 이런 다양한 도구들 사용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보안, 이 국방 분야에 있어서 보안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할 때 이거는 올리면 안 되겠다. 혹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환해서 올려야겠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보고책에도 저희가 아까 확인을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AI 자동 요약 시스템이 필요한 것을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요약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저 AI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가지의 요약 방식을 가지고 있게 돼요. 하나는 추출 요약, 하나는 생성 요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요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원문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한 줄로 줄이는, 즉 핵심 문장을 선별하여 발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줬지만 다른 의견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AI라고 하는 녀석이 원문을 이렇게 딱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런 맥락과 이런 논리로 뭔가를 진행을 했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아이디어를 원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문맥과 논리에 맞는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은 각각 LLM 도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추출 요약이 활용되는 거, 생성 요약이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하는 내용이 추출 요약이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생성 요약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만 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추출 요약은 생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기존 문장의 일부를 인용해서 요약문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추출 요약의 개요예요. 그래서 형식적 혹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문서에 적합하다. 그리고 원리 같은 부분을 한 번씩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장점도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저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을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는 이런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AI 서비스 중에 챗 GPT 요약 모드, 이거를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생성 요약과 추출 요약에 대한 이 간단한 이 차별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업무에서 타겟을 해야 되는 업무를 바탕으로 내가 생성을 해야 될지 추출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 GPT랑 GPT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뭐 클로드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퍼플렉시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각각 내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뭐가 좀 더 포커싱 되어 있느냐가 차이예요. 그래서 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요약과 핵심 포인트에 최적화된 대화형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질의응답,
다국어, 그 다음에 정확한 출처 기반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게 요즘 가장 부상하고 있는 퍼플렉시티예요. 얘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에 대한 발췌본을 줘요. 그래서 검색 시에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문장이 아니라 실제 논문, 연구 결과, 블로그,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출처를 제공해준다가 이 퍼플렉시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따라서 뭔가를 검색해야 되는데 출처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GPT보다는 이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모델이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장단점과 혹은 내 업무에 특화된 거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심화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으니까 오늘 실습을 진행하고 나서 한번 PPT 변환, 다국어 번역 요약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끼리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 실습을 한번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봤고 이 이론을 한번 본격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점검 퀴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군사 문서 요약 실습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파이썬을 쓰거나 뭐 콜앱을 사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끌어쓰고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현이 된 저 GPT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시나리오 배경입니다. 교육생은 동부정선의 정보중대 요원이래요. 그리고 오전 오후 정찰분대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서 10건에서 30건을 요약해야 되는 현재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체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잡혀있죠. 본인의 상관, 상관은 상관의 상관 이런 식으로 지휘관에게 보고할 내용, 실무자에게 보고할 내용, 분석팀에게 보고할 내용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른 문서를 요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실습 목표는 제가 질문의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저는 GPT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구글에다가 GPT를 검색한 다음에 뭐 구글 또는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고 한번 여기에 있는 텍스트 파일과 실제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의 실습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저 군 상황보고서 예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파일을 한번 봐보니까 보고일시, 보고부대, 보고구분, 그 다음에 임무개요, 상황대별 정찰활동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딱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실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 내용을 상급자한테 보고를 할 건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정리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txt 파일을 바탕으로 GPT한테 전달을 한 다음에 지휘자, 실무자, 분석팀에게 각각의 보고서 형식을 생성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잘못된 프롬프트로 요약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프롬프트란 무엇이냐?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자, 저희가 여기다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 입력. 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명령을 날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GPT한테. 자, 나 뭐 궁금해, 뭐 해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날리는 건데, 이 명령을 날릴 때 여러분들 컴퓨터는 바보입니다. 똑똑해 보이지만 바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야, 그것 좀 갖다 줘 라고 하면은 사람은 눈치껏 그 근처에 있는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갖다 줍니다. 근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GPT가 성능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명령, 잘된 명령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내용이 얼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래도 뭔가가 조금 다르구나. 혹은 우리가 질문을 잘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구나. 이거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군 보고서 예시를 딱 넣을 거고요. 단순하게 요약해줘 라고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딱 이거 봤을 때 요약을 해준 것 같아요. 언제, 뭐를, 평가는 어떻게, 권고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요약은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지휘관한테 줄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5줄 이내. 그 다음에 실무자에게는 세부 상황 중심, 분석팀에게는 표준 보고서 형식으로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명령을 하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상 출력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제 우리가 좋은 프롬프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 파일 업로드를 한번 더 진행을 할 거고요. 다른 명령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작성해 놓은 텍스트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제는 제가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를 한 거예요. 자, 컴퓨터야, 너는 정찰보고 분석관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휘관에게 전달할 5줄의 요약 문서를 작성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답변의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윗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이 실제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일했는지 뭐 궁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뭔가 변수가 발생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봐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이것만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의 노동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전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른 것들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또 다른 프롬프트 템플릿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서도 계속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무자 전용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확한 것을 나타내게 되니까 조금 더 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생성을 할 때 혹은 요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재작성이 가능하다. 즉, 뭐 후속 작전, 지도 및 좌표 표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잘했으니까 이 컴퓨터 AI 모델도 이런 것들도 궁금하지 않니? 라고 추가적인 질문도 발췌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단순하게 파이썬, 뭐 기술적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실제 내가 원하는 것들, 실제 질문하는 방법, 내가 진짜 필요한 업무 등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습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내가 요약을 왜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실제로 GPT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와 이렇게 질문했을 때가 다르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나 정보에 대한 퀄리티가 좋겠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한번 AI와 대화를 꾸준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요약을 했다면 실제 상황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PDF 파일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체를 한번 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